알아두면 쓸데있는 뇌피셜 대잔치! 안녕하세요, 저는 이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갱스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린스타입니다. 네, 저 오늘도 알아두면 쓸데있는 뇌피셜 대잔치,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보기 좀 어려운 외신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봐야 될 텐데 근데 오늘 재밌는 이야기가 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맞아요. 기대가 크신 것 같네요. 네. 오늘 갱스타가 재밌는 얘기를 준비해 주셔서 오늘은 저 다음에 이스타, 그 다음에 갱스터로 가는 게 어떨까요? 그냥 우리 둘이 안 하면 어때요? 우리 둘이 안 하면 그냥 갱스터 얘기 들으면 안 되나? 순서 아예 바꿀까요, 그냥? 갱스터 거 먼저 할까요? 그래요. 그럴까요? 우리 네. 얘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맞아요. 갱스터의 아니, 왜죠? 자, 타임어택 오늘 10분 네. 드리겠습니다. 거의 없는 수준인데. 네. 자, 한번 네. 이야기를 갱스터부터 네.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좀 재밌는 이야기예요. 오늘 네. 제 이야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스타에게서 영감을 받은 스토리임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외신들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가 이번 여름이 핫 백스 서머가 될 것이다 라는 백스 얘기가 서머. 나오고 네네.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지금 많이 맞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서 이성관계에 있어서의 그동안 눌려왔던 이 펜트업 디맨드로 인해서 네. 전반적으로 데이팅이나 뭐 사회적 교류가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아주 핫한 여름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요. 그거 진짜 뜨거운 거죠, 이거. 그쵸. 네. 그러니까 진짜 뜨거운 거죠, 이거는. 네, Hot 되게 summer. 좋아하시네요. 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전 데이트하면 빠질 수 없는 이제 종목이 매치 그리고 매치그룹. 또 범블 뭐 범블. 이런 데이팅 앱들을 빠질 수가 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매치그룹이 갖고 있는 게 뭐 힌지라든지 틴더, 오케이큐피드 뭐 이런 앱들인데. 이 유저들이 자신의 백신 접종 현황을 공유를 하면 프리미엄 베네핏을 얻을 수가 있대요. 오. 네. 뭐 유료 아이템을 준다든가 뭐 그런 거겠죠. 그리고 범블이라든지 바두도 이 백신을 맞았는지를 표기를 하면 보상 크레딧을 준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 이제 정말로 이 백신 접종 현황이 참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라는 게 눈을 잠깐 눈이 멈출게요. 가네요. 네. 이게 사람들이 많이 만나는 곳 혹은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백신을 좀 접종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네네. 미국에서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나 백신 접종 다 언제 맞지 하고 있지만 네. 미국에서는 안티백서라고 해서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맞아요, 네. 인구도 굉장히 거의 제가 정확한 수치 기억 안 나는데 한 절반 가까이가 된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고민인 거죠. 아니 안티백서 좋아. 너희의 가치관은 알겠지만 네. 이 백신 접종을 많이 해야 우리가 경제도 다시 돌릴 수 있고 괜히 너희 백신 접종 안 했다가는 막 또 질병 옮기고 그럼 또 그쵸. 락다운을 하고 네. 이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도 어제 봤던 기사 가운데 하나가 정부가 이런 데이팅 앱들과 협력을 맺고 이 데이팅 앱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백신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을 와우.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러네요.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네. 있는 거죠. 다시 오. 시작하겠습니다. 네, 좋은 첨언입니다. 일단 그리고 범블과 이 매치그룹이 최근에 또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매치 임원이 주주서원에서 이번 여름이 사랑의 여름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또 했다고 해요. 일단 좋아하긴 갱스터가 다 네. 좋으니까. 제가 좀 민망해서 웃는 거고 좋아서 네. 웃는 건 아닙니다. 네. 1분기 실적 발표 때 이제 매치그룹이 2분기 실적이 YOY 기준으로 24% 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또 드러냈다고 하고요. 매치 쪽의 CEO는 백신 접종률이나 또 최근 몇 달간 이 코로나19가 잡혀가는 이 추세로 인해서 우리 서비스 유저들이 그들의 데이팅 라이프에 대해서 좀 더 자신감을 갖게 됐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또 범블의 CEO는 의미 있는 이 펜트업 디맨드를 확인했다. 또 이는 경제적으로나 건강상으로나 모든 것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면서 좀 기대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지난해 사람들이 좀 락다운으로 인해서 집에 틀어박혔던 시기에 데이팅 앱을 사용을 안 했던 건 아니에요. 네네. 이게 사람들이 뭐 바라든지 이런 데서 만날 수가 없다 보니까 좀 대면 만남이 어려워져서 데이팅 앱을 락다운 기간에도 사용량이 좀 증가하는 추세였다고 하는데 당시에는 이제
직접 만나기보다는 버추얼 데이팅이 모토였다고 해요. 뭐 줌으로 만난다든지 네. 뭐 전화 데이트 좀 옛날 느낌이긴 하지만 네 그리고 또 뭐 아자르라고 하는 이제 동영상으로 서로 만나는 뭐 그런 앱도 있었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네, 벌써 끝났네요. 네 성과가 있었던 걸로 황급하게 끝이네요. 아니, 그냥 하세요. 그냥 네. 하세요. 성과가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치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팬데믹 이전과 비교했을 때 데일리 평균 그 스와이프율이라고 해서 네네. 또 이성을 뭐 좋다 싫다 하는 그러니까 게 왼쪽으로 넘기면 승인인가 아마 그렇고요. 네. 오른쪽으로 넘기면 이게 거절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되게 잘하시네요. 되게 네. 잘하시네요. 이거 참, 네. 나 어처구니가 없어요. 킹스맨 골든 서클에서도 나오는 장면이에요. 킹스맨이요? 네, 그 그렇구나. 뮤직 페스티벌이 있어요. 뮤직 네. 페스티벌에 저는 데이팅 앱이 별로 궁금하지 않은데 아, 더 그렇군요. 재밌는 게 있던데. 저 기다려보세요. 네. 이 데일리 평균 스와이프율이 24%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일평균 메시지 양도 19%나 증가를 했고 평균 대화 지속 시간도 이거 되게 웃긴 통계인데 32% 길어졌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뭐 데이트에 대한 욕구가 많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힌지 같은 경우에는 2021년 매출이 2배가량 지금 늘어난 상태라고 하고요. 이에 대해서 트레이스트 쪽에서는 올해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기 때문에 이걸 좀 리오프닝 모멘텀으로 봐도 되겠다라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또 연관된 이제 섹터를 말씀드리겠는데 근데 그 방금 말씀하셨던 이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들 있잖아요. 네네. 이거 그냥 다 매치 그룹이잖아요. 그쵸. 범블도 범블만 있으니까. 빼고, 그러니까 네. 범블은 갖고 있는 게 범블과 바도 이게 두 가지니까 네네. 그 나머지는 그 소소한 그 애플리케이션 아니면 대부분 이제 매치 그룹이 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치 네. 그룹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맞아요. 그러네요, 네. 진짜.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네. 다음은 safe hot back summer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렉스 서머. 그러니까 안전한데 뜨거운. 그쵸. 그래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들은 그저 이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기만을 바라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난 분기 미국의 콘돔 세일즈에 대한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 콘돔 세일즈가 바닥을 쳤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 사람들의 수요가 부진했기 때문이었겠죠. 그쵸. 그래서 지난해 기사를 하나 띄워드릴게요. 참고를 해보면 네. 좀 재밌는 기사들이 있었는데 상반기에는 Baby Boom Ahead라는 헤드라인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 공장이 셧다운되면서 이 콘돔을 생산을 못하다 보니까 근데 사람들은 또 집에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또 하나의 베이비붐이 나오는 건 아니냐. 부부관계? 네, 아, 그쵸, 그런 그쵸. 네. 얘기도 나왔었는데 또 10월 기사를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3분기 콘돔 판매량이 2분기 대비해서 13%나 디클라인 했대요. 네. 굉장히 많이 좀 다운된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는 다시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CNN 보도에 따르면 3월부터 4월 18일까지 4주간의 콘돔 판매량을 집계를 했을 때 전년 동기 대비 23.4% 증가한 3,700만 달러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관련 업체를 뭐 철치 앤 드와이트라는 기업을 들 수가 있겠는데 굉장히 뭐 콘돔뿐만 아니라 많은 위생용품도 만드는 기업이죠. 그래서 2021년 매출이 아주 유망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하이진 그 위생 쪽도 네네. 당연히 이제 코로나19 이후로 사람들이 뭐 손소독 독재라든지 뭐 그런 위생에 대한 관념이 굉장히 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4월 29일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주주와의 그 대화에서 이 CEO가 사회적으로 다시 또 오픈되는 분위기가 되고 소비자들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이 콘돔 판매량 또한 급증할 것으로 분석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듀렉스라는 그 콘돔 브랜드를 갖고 있는 네네. 레키 패키저 역시 지난 실적 발표에서 이 콘돔 판매량이 2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 부분이 또 중국에서 좀 이 추세가 뚜렷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의 여파로 보인다. 뭐 중국에서 보시면 뭐 페스티벌도 막 하고 네. 뭐 이게 뭐 진짜 신빙성이 있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코로나19 환자가 지금은 없다라는 얘기가 매일같이 나오고 있으니까 뭐 그런 분위기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레키 패키저의 CEO는 지난해 1분기에 비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국에서 완화되면서
이걸 이제 섹슈얼 웰빙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네네. 이 카테고리에서 강한 성장세가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락다운으로 수요가 일시적으로 침체됐던 다른 시장,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한 뭐 유럽이라든지 뭐 다른 아시아 지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시장에서도 이제 곧 회복세가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기대감도 또 드러냈다고 하네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기대하셨던 스토리입니다. 뭘 자꾸 저한테 지금 갱스터 처음 이야기 시작할 때도 이거는 네. 영스타님께 영감을 받아서 해서 책임 회피하지 저 본인 얘기는 다 해놓고 제일 좋아하는 이스타가 이게 책임 회피를 왜 이렇게 많이 하지? 어쨌든 네. 되게 재밌는 현상이 제가 아직도 기억 남는 게 뭐였었냐면 작년 미국에 에보팸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 네. 기업이 뭐 하는 데냐면 에보팸. 그 여성용 그 비호르몬성 피임제를 판매하는 그 기업이에요. 근데 이 기업은 그 FDA 승인을 받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비호르몬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렇게 여성분들 사실 호르몬 조절하는 거 되게 민감하시잖아요. 이거 안 그쵸. 좋아한단 말이에요. 네. 네네. 비호르몬성이기 때문에 좀 인기가 많아서 되게 재밌었던 게 제 기억이 약간 좀 틀릴 수 있어요. 근데 그 무슨 기념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였던지 무슨 뭐 그 발렌타인이었던지 그쯤 해서 주가가 되게 많이 올랐었어요. 약간 그런 일들이 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근데 네. 물론 방금 말씀하셨던 처치 앤 드와이트 네. 그리고 레킷 뱅키죠. 네네. 레킷 뱅키저는 사실 우리 그 되게 민감한 그쵸, 기업이죠. 네. 그러니까 가습기, 네네네. 가습기로도 혹시, 좀, 네. 좀 민감한 기업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그 다른 제품들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에보팜과 같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들의 실적이 이런 수요가 네. 진짜 뜨거운 휴가를 보내고 싶은 네. 이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뉴스가 있었던 거네요. 와. 그쵸. 제 없어요? 이야기는 스킵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너무 핫한 이야기를 앞서 해주셔가지고. 그 내 이야기도 그냥 스킵할까? 이거 제목만 들으면 되는데 제가 준비한 내용은 네. 배고플 때 비트코인은 사면 안 되는 이유예요. 아니 딱 그거예요. 왜죠? 끝이에요. 네. 궁금해요? 네. 아니, 저 먼저 네. 할게요. 네, 제가 준비한 거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한 해 동안 굉장히 이것 좀 눌러주세요. 네. 작년 한 해 동안 굉장히 이제 핫하게 상장을 했던 IPO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조정을 기회 삼아서 buy the dip 해야 될 종목들, 그러니까 이제 약할 때 들어가야 되는 종목들, 월가에서 가장 추천하고 있는 4가지 종목들을 CNBC 프로 기사가 정리를 해줘서 가지고 와 봤어요, 오늘은.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종목은요. 코인베이스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인베이스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네. 보니까 주가도 좀 요동을 많이 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제 BTIG에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내놓으면서 이 비트코인이 앞으로 상용화 됐을 때, 앞으로 점차 쓰이는 범위가 넓어지게 됐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종목이 바로 이 코인베이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500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지금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뛸 수 있겠다라는 예상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게시하고 있는 월가 애널리스트가 총 14명 있는데요. 그들 가운데 10명이 매수 의견을 주고 있다는 점까지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로블록스 소개가 되고 네. 있습니다. 자, 로블록스 정말 난리였잖아요. 네. 저희 방송하면서도 기억나는데 맞아요. 이제 로블록스 상장한다고 했을 때 그 기대감이 엄청 났었어요. 네. 정말 이슈몰이가 대단했었는데 팬데믹 기간 동안에 어린이들이 이 로블록스를 엄청 많이 이용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되게 많은 인기를 모았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는 이미 이 로블록스에 대해서 되게 좋게 보고 있던 IB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1분기 실적이 전해지는 걸 보고 역시는 역시다 라고 외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골드만삭스는 그 매수 의견을 주고 있고, 또 저는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이 누적 이용 시간이 97억 시간이래요. 97억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솔직히 개념 감이 안 오는데? 감도 안 네. 오잖아요. 네네. 그런데 어쨌든 전년 비해서 100% 증가율 기록했다고 합니다. 와. 그만큼 인기가 상당하다는 거고 이런 전망이 이제 좋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투자 의견을 게시하고 있는 7명의 애널리스트들 모두 매수 의견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목으로는 핀터레스트가 있는데요. 핀터레스트는 지금 신고가 수준에서 30% 정도 추락한 상태인데 네. 지금 사실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얘네도 약간 피해를 많이 봤다고 합니다. 네. 가입자 증가세도 많이 둔화했고 또 이제 기존의 가입자 중에서 접속해서 활동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이 적어졌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이고 또 이 증가세를 회복하고 나면은 어쨌든 광고를 통한 수익 창출 구조가 상당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얘도 매수를 하면 좋겠다라고 상당히 많은 애널들이 입을 모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한 종목만 더 얘기할게요. 지금 시간은 다 됐는데 팔로톤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펠로톤 궁금해요. 팔로톤이 작년 네. 한 해 동안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작년 한 해 동안 주가가 400% 정도 폭등을 했어요. 네. 진짜 많이 오르면서 이제 대표적인 팬데믹 수혜주다라고 네.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서 지금 35% 정도 주가가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이제 이 IB들에서 쌀 때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의견이고요. 일단은 실적이 좋다라는 점에 좀 제일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얘네는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그 실적이 회사마다 다 분기가 다르잖아요. 네네. 얘네는 3분기 실적을 지난주 목요일에 공개했는데 매출이 140%대 증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주가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이 매수 적기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또 크레딧 스위스에서도 지금 이 상당히 매력적인 진입 구간이다라는 평가를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IPO 종목들.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런 얘기 지금 하면은 지금 성장주들 욕하기 딱 좋아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맞아요. 이제 좀 그럴 것 같아서 약간 조바심이 있었어요. 저도 준비를 하면서. 그런데 어쨌든 이제 저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성장주 투자를 계속 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쌀 때 들어가기 좋은 종목들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네, 계실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해본 내용이었습니다. 그것보다 네. 사람들이 욕할 때 투자하는 게 제일 맞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왜냐면 네. 저 아직도 그 기억이 있어요. 2018년쯤이었을 거예요. 비트코인 가격이 거의 한 우리나라 돈으로 600만 원대인가로 떨어졌을 네, 때였었어요. 그 전에 뭐 2,000달러 가고 막 붐이 불었었죠. 근데 2천만 원이었었나? 2천만 아무튼 원이죠. 2천만 네. 원이었었죠. 막 붐이 불었을 때였어요. 근데 그 시간이 한참 지나서 그 돈 되게 잘 버는 분이 있어요. 제 주변에. 네, 네. 그 희귀한데 오. 돈 진짜 잘 버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좀 상상 이상으로 돈 잘 버는 분이 있어요. 네. 그분이 그때 저한테 비트코인 하라 그랬어요. 어. 너 이거 해야 된다. 지금 세상 변하고 있다. 그러면서 책도 추천해주고 그냥 단순히 매매가 아니야. 이분은 매매가 아니라 그냥 진짜 그 투자를 진짜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네. 그 얘기를 그 시점에 제가 만약에 방송을 통해서 했다. 네. 욕 엄청 먹었을걸요. 시간 지나서 돌아보면 그때가 진짜예요. 그렇네요. 네, 사실 저도 방송하면서 와 사람들 욕할 거 진짜 많이 두려워요. 네. 네, 막 아니 뭐 팔란티어도 지금 뭐 반토막 났고 그쵸. 뭐 펠로톤도 지금 뭐 아무튼 진짜 난리 나죠. 줌도 난리 났고 얘기하잖아요. 엄청 욕해요. 막 댓글 달고 막 야 지금 야 가치 투자라는데 이런 욕도 있는 반면에 야 뭐 캐시우드가 뭐 시장 물을 흐려놔 막욕 엄청 하는데 네. 이런 혁신적인 기업들은 사실 사람들 욕할 때 투자하는 게 맞아요. 그쵸.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월가의 똑똑한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너무 묘하지 마시고 좀 이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욕하지 말란 얘기고 그 펠로톤의 경우에는 지금 핵심 포인트가 두 가지가 또 있는데 네. 첫 번째가 그 공장 증설, 그러니까 공장을 증설한 게 아니죠. 공장을 인수를 했어요. 네. 그렇죠. 그쵸. 그게 이제 공장을 인수를 왜 했냐? 없어서 못 파니까 인수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그러면 그 공장 인수를 해서 생산한 걸 팔 수 있느냐?
없어서 못 파는 거니까 이제 만드는 족족 팔긴 파나 봐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정도의 고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 북미 지역에서만 팔아서는 안 된다. 해외 진출을 해야 된다. 맞아요. 해외 진출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체크를 하셔야지. 그러면 이 정도 펠로톤의 고평가 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근데 그때 비트코인 사셨어요? 안 샀죠. 네. 그러니까 후회되는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이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네. 우리라고 다를 거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똑같아요. 여기에서 진짜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욕할 때 남들이 다 욕할 때 그리고 남들이 다 없어질 것 같은 때 이걸 하는 사람들은 진짜 네. 게임스탑 얘기해 볼까요? 게임스탑 우리가 지금은 게임스탑에 뭐 막 그 로어키티인가요? 그 이름 누구죠? 게임스탑을 오래전부터 들고 있었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울부짖는 키티라고 하는 그 닉네임 롤 캐리? 키티 그분이 게임스탑을 제가 알기로는 2019년부터 들고 있었어요. 네. 2년 전이네요. 2년 전부터 들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굉장히 욕했었어요. 그러다가 물론 게임스탑 자체가 기업이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기업 판단 못해요. 근데 그러다가 올 초에 게임스탑 막 급등할 때 그 사람은 신이 됐어요. 그렇네요.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 기업 가치랑은 전혀 관계 없는 얘기입니다. 게임스탑 그렇죠. 하는. 근데 그 분명히 사람들이 욕하고 있는 그 자산에 뭔가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유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현금을 많이 쓰고 있지만 우리가 한 10년 후, 5년 후, 10년 후로 돌아봤을 때 현금을 많이 쓸 것 같아요? 전자결제 많이 쓸 것 같아요? 전자결제죠. 딱 그거예요. 네. 지금도 그렇잖아요, 사실. 딱 그거예요. 그냥 점점. 그게 길이에요. 우리가 내일 모레 가격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만 한 5년 후, 10년 후에 전기차를 많이 탈 것 같아? 기름차 많이 탈 것 같아? 전기차죠. 그거예요, 그냥. 그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욕할 때 투자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그냥 갑자기 재밌는 생각이 하나 났는데 이제 지금 욕하는 종목들을 어쨌든 제가 오늘 좋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거를 약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희가 셀피셔를 계속 하고 있다면 네네. 이 종목들의 주가 추이를 그때 와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는 게 재밌겠네요. 근데 그러게요. 그러고도 욕하는 거 뭔지 알아요? 욕할 사람들은 욕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뭐냐면 네. 만약에 우리가 3년 후, 5년 후에 이거 봐요. 이게 됐잖아요. 라고 얘기하잖아. 야, 시간 그 정도 얘기는 누가 못하냐. 이런 욕도 꼭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네. 사람들의 욕을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게 우리 이제 좋다는 거예요. 네. 제목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그 기사인데 제목이 배고플 때 비트코인을 사면 안 되는 이유라고 해서 비트코인 얘기 같죠? 네네. 아닙니다. 비트코인 얘기는 아니고 배고프다는 건 진짜 밥이 그거 진짜 배고플 때 오, 배고플 때 투자하지 말라 이거예요. 궁금하네요. 되게 뭐냐면- 어그로를 잘 끌었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한 사람의 투자자인 것 같지만 우리 내부에는 다중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쵸. 네, 수많은 다중이가 있고 네. 지금 판단 다르고 조금 있다 판단 다르고 배고플 때 판단 다르고 배부를 때 판단 다르기 때문에 네. 본인의 판단 믿지 말라는 얘기고요.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연구 사례들을 들었죠. 네. 의사들도 유방암이 의심되는 소견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검사 오더를 내잖아요. 근데 네. 그 검사 오더를 내는 게 점심 직전보다 아침이 훨씬 많대요. 그러면 이게 아침에 통계적으로 유방암 환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많은 거냐? 아니면 그 시점이 그냥 의사들은 검사 오더를 더 많이 내느냐? 검사 오더를 더 많이 낸다는 거예요. 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과거에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었는데 네. 그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들 그러니까 재무 관리사들 네. 그런 사람들이 같은 고객에게도 놀라울 정도로 서로 다른 조언을 내린대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고객에게 서로 다른 조언을 준대요. 네. 이런 연구 사례들이 1960년대부터 수없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제 이 기사에서 내놓는 얘기는 딱 이런 거죠. 나도 믿지 말고 남도 믿지 말고 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래서 사실 몇 가지 조언을 내렸어요. 네네. 첫 번째로 조언 내린 게 첫인상은 위험하대요. 처음에 이거 괜찮은데? 네. 그게 제일 위험하대요. 그게 제일 위험하니까 첫인상에 절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라. 적어놔야지. 네. 두 번째가 어떤 기업이나 이런 곳을 투자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각각의 컴포넌트별로
그러니까 나눠서 판단을 내려라. 뭐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의 뭐 혁신성은 어느 정도인지 이걸 따로 평가하고 재무적 강점은 얼마인지 네. 따로 평가를 하고 고객 충성도는 얼마인지 따로 평가하고 품질 관리는 얼마인지 따로 평가하고 이거를 다 뭉뚱그려서 생각을 하면 내가 좋아하는 기업은 더 좋게 보이고 네. 내가 싫어하는 기업은 좋은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나쁘게 보이기도 하고 이게 뭉뚱그려서 생각하다 보면 네네. 다 나눠서 판단하라는 거고 세 번째는 되게 뻔한 내용이긴 한데 멀티플 의견을 수용해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다 수용을 해요. 네. 되게 뻔한 얘기잖아요. 네네. 뻔한 얘기인데 이거 되게 재밌는 거 아세요? 평가를 달리하라. 혁신성, 재무적 관점, 뭐 고객 충성도 이런 게 우리 그 팀랭크에서도 애널리시스라고 해서 거기 점수별로 평가해 주잖아요. 네. 그런 게 이런 거예요. 그렇네요. 딱 그게 이거예요. 그렇네요, 진짜. 절대로 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네. 해주고 있는 서비스들이 그런 거죠. 무료로 심지어 무료로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거고 멀티플 의견 수용? 뭐 팀랭크나 아니면 야후 파이낸스나 들어가 보면 수많은 애널리스트들의 의견 이런 것들 쭉 네. 있잖아요. 그리고 첫인상은 위험하다.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많은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보면은 아 이게 지금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IPO 시작하는데 이거는 뭐 안 좋습니다. 막 이게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견들, 이런 의견들이 진짜 쭉 나오는 것들이 딱 요 조언인 거예요. 그럼 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냐고요? 이런 조언을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야. 근데 나한테 도움될 건 하나도 없거든요. 왜요? 왜 도움될 게 없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그럼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 어떤 느낌이세요? 그러면? 저는 이거는 이론적으로만 맞는 말이에요. 지금 무슨 반전이 기다리고 아니 있어요. 반전 없어요. 반전 없는데. 네. 네. 한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얘기를 전반적으로 듣고 딱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뭐 의사 얘기도 하셨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네네. 거잖아요. 그런 모든 상황들이. 근데 저기서 지금 주고 있는 조언 세 가지가 어쨌든 모든 일은 다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객관성을 찾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맞아요. 딱 세 가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분명히 저 조언은 받아들일만 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뭐 실천이 어려워서 그렇지 맞는 말이긴 하죠.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나의 의견을 신뢰하지 말고 다른 이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낸 의견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해라라는 얘기 아닌가요? 네, 맞아요. 맞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는 각자의 그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 린스타는 그렇게 받아들인 거, 갱스터는 그렇게 받아들인 거고, 저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냐면, 사실 저는 여기에서 핵심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천천히 가라. 네. 이 글 중에 딱 한 마디가 나오거든요. 그 천천히 가라. 그러니까 sleep on it인가요? 그런 영어 표현이 있어요. 네네네. sleep on it이라는 Sleep on it. 어떤 의미예요, 그게? 그냥 sleep on something 하면은 그 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엄청 막 싸웠어요. 네네. 그러면 okay, let's sleep on this and talk about this tomorrow. 이러면 일단 잠 자고 시간을 좀 가진 다음에 내일 다시 얘기하자. 이런 뜻이에요. 맞아요. 저는 이게 핵심 같은 거예요. 천천히 가라. 음. 이게 오늘 내가 우리가 막 성장주 이런 거 투자하고 또 투자를 하는 그 월가의 조언들 네. 듣고 따라하면은 희한하게 금방금방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IPO 딱 처음 했을 때 딱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플러스 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네네. 천천히 가도 된다. 뭐냐면 어떤 분은 그냥 제 주변 이야기가 아니라 투자의 구루 가운데 한 분인데 그분이 제가 이름이 기억 안 나요. 그분이 했던 얘기가 자기는 무조건 IPO 종목은 6개월 있다부터 고민하기 시작한대요. 개전빨이 있어서 이게 급등락이 많아서 이거는 뭐 판단을 할 수가 없대요. 일단 사고 6개월은 좀 아니. 기다린다. 아예 안 사고 기본적으로 6개월 있다가 그때부터 판단을 내리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뭐 우리 그 영스타도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우버 안 사면 내 인생 망칠 것 같은데 그 우버 네네. 지금 어떻게 됐냐? 우리 뭐 좀 국뽕으로 하면 좀 안 되겠지만 이제 쿠팡 안 사면 네네. 투자 안 하는 순간 우리는 끝날 것 같은데 나는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잃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됐냐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시장에 그렇죠. 보면은 첫인상 굉장히 위험하고 첫인상은 우리가 첫인상 받는다는 거는 그만큼 이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엄청난 열풍이 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인상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 첫인상 받고 들어가는 순간 다른 사람들은 정리하고 나올 그런 네. 시점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장기 투자는 그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긴 하지만 네. 웬만하면 우리는 조금 더 나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천천히 가도 된다. 급할 거 없다. 우리가 항상 좀 다급하게 매수를 할 때에는 어떤 심리냐면 이거 놓치면 이 가격 안 올까 봐. 맞아요. 근데 그 우리 지수만 놓고 보더라도 팬데믹 때 지수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갔어요. 저는 주식 투자가 되게 좋은 게 시간을 거스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 항상 그 생각하잖아요. 막 사상 최고가 가면은 와 내가 3년 전에만 샀으면 이 맞아요. 생각하죠? 네. 맞아요. 3년 전으로 되돌아간다니까요? 되돌아가요. 네. 되게 좋은 시장인 거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그 천천히만 잘 우리가 몸에 익혀놓으면 시간을 거슬러서 투자할 수 있는 과거로 돌아가서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는 게 주식시장인 것 같은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좀 천천히 가자. 네. 너무 지금 막 불타오르는 이런 그 주식들 남들은 다 이걸로 돈 벌었다고 생각하잖아요. 나만 뒤처진 것 같잖아요. 아니라고요. 천천히 가는 게 맞아요. 훨씬 더 도움될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즘에 나온 신조어 중에 벼락거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뭐 코인으로 막 뭐 몇 억을 벌었다, 뭐 주식으로 몇 억을 벌었다 해서 나만 가만히 있었는데 맞아요. 거지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좀 성급한 행동이 나오는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조언인 것 같네요. 네. 아니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고 있어서 그래요. 아. 저는 투자를 좀 그래도 꽤 긴 시간을 해왔어요. 매매도 해봤고 뭐 이렇게 뭐 장기 투자도 해보고 했는데 그 진짜 딱 그 마음 들 때가 있어요. 이거 지금 안 사면 계속 오를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그때가 맞아요. 제일 실수할 때예요. 네. 그때가 항상 실수할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천천히 가면 되게 좋습니다. 네. 야, 오늘은 진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이 되게 많았던 것 나중에 같아요. 진짜 경험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느 정도 실수를 많이 했는지. 진짜. 이거 진짜 네. 궁금한데 이거 특집으로 그러니까요. 한번 가시죠. 네. 특집. 좋아요, 좋아요. 인스타의 실수담들. 그래서 오늘 우리 한 줄 요약을 해보면 천천히 가자. 네. 올 여름은 뜨거웠다. 네. 그 저는 뭐죠? 욕 먹을 때 투자하라. 좋네요. 네. 좋습니다. 한줄 정리. 저는 오늘도 그 알아두면 쓸데있는 뇌피셜 대잔치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준비했으니까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